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부부들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서 한번 주제거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주변에서도 결혼과 관련해서 말을 하다 보면 특히 30대 분들, 30대 때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결혼식비 너무 비싸더라고요. 돈도 없고 그냥 결혼하면 혼인신고만 하려고요.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결혼을 가볍게 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책임감이 좀 없어 보이시나요? 뭐 이런 생각은 오히려 드나요? 저는 오히려 좀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이 요즘 세대가 얼마나 좀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결혼식 평균 비용이 뭐 식장에 스드메 혼수까지 하면 일단 3, 4천만 원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렴했을 때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혼집은 뭐 전세 몇 억, 월세도 매달 꼬박꼬박 고정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나가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부터 하겠다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커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만 하는 이런 하루짜리 행사보다 10년, 20년 같이 살 삶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요. 저는 이 말이 요즘 결혼 인식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신고만 한다는 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보여주는 결혼 대신 살아가는 결혼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들 보여주기 위한 사진, 축의금으로 비용 맞추는 결혼식보다 그 대신 빚 없이 시작하고 생활비부터 좀 안정시키고 같이 좀 버티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지만 유지는 돈과 시스템으로 한다라는 것을 절대 요즘 신혼부부들이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식 없는 결혼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혼인신고만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분명히 좋은 점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불리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거는 결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방식이 바뀌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혼식은 원래 축하의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결혼식이 부채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결혼식 비용은 3천만 원 이상, 여기에 혼수 예단 신혼여행까지 하면 체감 비용은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 이게 평균 통계라고 해요. 문제는 이 돈을 이미 충분히 벌고 자산이 쌓인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결혼 연령대는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대출 상환도 시작하지 못한 시기이죠. 즉 결혼식 비용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대출, 부모 지원, 뭐 축의금의 어떤 선지출 이런 걸로 충당되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부터 결혼은 축하가 아니라 재정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게다가 결혼식은 달랑 하루 몇 시간입니다. 사진은 남지만 생활비는 매달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비 부부들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요. 결혼식 하루에 쓰는 수천만 원이 차라리 전세 보증금이 되거나 생활비 여유가 된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계산 방법을 좀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이제는 좀 많은 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든 식을 좀 하려고 했던 문화라면 지금은 부모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생략하고 간단히 그냥 너희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라 라는 걸 인정을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등장한 선택이 바로 이제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이 된 거죠. 형식보다 생활,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성, 결혼식이 더 이상 필수 코스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생각해보면 과거 아버지 세대 때부터 좋아서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 출발선이고 집은 그 다음 문제였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신혼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수도권 기준으로만 보면 전세 보증금은 이미 수억 원대죠. 월세 역시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이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넘죠, 서울 수도권은. 문제는 대부분 예비부부가 이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대출을 끼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혼집이라는 입장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집이 있으면 결혼하고 집이 없으면 미루는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이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커플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죠. 집부터 갖추고 결혼을 하느니 혼인신고부터 하고 지금 가능한 조건에서 같이 살자 일단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은 신혼집 부담을 회피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결혼의 어떤 순서를 재설계한 전략에 좀 가깝다고 이제 봐야 할 겁니다. 즉 이제는 결혼은 곧 집이 아니라 집과 상관없이 먼저 부부가 되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자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신혼집이 결혼의 출발이던 시대는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의 신혼집은 많은 사람에게 결혼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일단 집부터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뭐 지방에 사는 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부부들은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월세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동안 모았던 목돈과 더 플러스 저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갈아타는 보통 이런 선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인신고만 할래요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사실 이 뜻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결혼을 감정이 아니라 바로 현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식장, 예물, 예단, 신혼여행까지 하나의 어떤 패키지처럼 인식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패키지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도 과도한 비용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이 이렇게 판단하죠. 결혼을 하되 빚을 지고 시작하지는 말자. 우리 더 힘들어지니까. 라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만 한다는 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재정과 생활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약속만 먼저 하겠다는 거죠. 결혼식은 선택이지만 혼인신고는 분명히 제도입니다. 세금, 상속, 의료 결정권, 법적 보호와 책임 모두 혼인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은 결혼의 본질을 지키고 불필요한 형식은 걷어내는 형태이죠. 요즘 세대는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저 또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벤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억도 쓰잖아요. 결혼식에, 그쵸?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서민 입장에서 따라가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부부들은 그런 하루 이벤트보다 10년, 20년의 생활을 좀 먼저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혼인신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그럼 요즘 선택이 늘고 있는 이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 먼저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이 비용 절감입니다. 결혼식, 예물, 예단, 혼수에 들어가는 게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용을 일단 아낄 수 있어요. 이 돈은 대신 전세 보증금이나 생활비 여유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죠. 비상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결혼 직후부터 대출 상환에 쫓기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전세금도 대출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다 빚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매매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좀 뺄 수도 있고 매매보다는 대출 상환금도 적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힘들다 하면 서로 열심히 모으다가 매매할 수 있도록 월세에 살아도 되죠. 신혼부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무리한 대출 상환에 어떤 매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법적 보호입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 상속, 의료결정권, 가족으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라고 하죠. 이런 게 모두 동일하게 보장되죠. 즉, 결혼의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거 말고도 바로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가장 현실적인 단점은 양가 부모의 좀 시선. 이게 조금 클 겁니다. 또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없는 결혼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죠. 또 하나는 결혼했다라는 좀 연쇄적인 건데 현실감이 부족해지고 또 이에 따라서 기념할 기록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이나 의식이 없다 보니까 식 같은 게 심리적으로 내가 결혼했나? 어떤 결혼의 전환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번외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식을 안 올리고 그냥 해외 가서 신혼여행만 가고 스냅 사진만 찍었던 경우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전혀 아쉬움이나 이런 거 느끼지 못했고요. 서로가 굉장히 만족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기념할 만한 게 없냐 하지만 저는 신혼여행에서 그 스냅샷 찍은 게 충분히 기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은 없는데 이걸 또 아쉬움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이제 갈리고 선택의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정답이 아니라 내 재정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결혼은 어떤 방식의 문제이지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결혼 통계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해석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방식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죠. 과거의 결혼은 정해진 순서와 형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신혼집, 혼수예단, 무슨 순서가 있죠? 결혼하고 신혼집을 차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혼수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혼집이 꼭 매매는 아닐 수 있지만 전세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결국 나중에 매매한다. 어떤 패키지 같고 시스템 같고 순서 같았죠. 예전에는 이게 또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 구조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결혼을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숫자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리 없는 방식은 뭘까라고요? 이 질문의 결과가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이고 결혼식 없는 결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책임을 다하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빚 없이 시작하고 생활을 먼저 안정시켜서 서로가 더 윈윈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결혼 전략이죠. 결혼의 본질은 사실 식장도 사진도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같이 살아가고 재정을 공유하고 또 법적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여전히 혼인신고를 통해 유지되고 있고요. 학계 출산율이 얼마다 이제 아이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먼 미래에는 사라질 거다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출산 문제고요. 결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외로운 사람들끼리라도 만나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다만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서 삶을 함께 설계하는 선택으로 바뀌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유가 있어서 자기 돈으로 화려하게 결혼하는 것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없는 와중에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결혼하는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아니라 결혼을 다시 정의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